소록도 가는 길 사회. 순영은 어둠을 뚫고 걷고 또 걷는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이 그나마 길을 밝혀준다. 이제 순영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쉬지 않고 걷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듯 걷는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그나마 불빛을 비춰주던 자동차의 불빛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 한참을 아무것도 지나가는 소리가 없다. 순영은 잠시 길가에 주저앉는다. 이대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밀려든다. 그렇다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아무 데서나 몸을 쉴 수도 없는 일이다. 무엇인가 보여야지만 몸을 쉴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길을 무작정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순영은 가만히 어둠을 응시한다. 저 멀리 동네가 있는지 불빛들이 새어나온다. 희미한 불빛만 보아도 너무나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저 불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순영은 가족들을 생각한다. 지금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을 것이다. 아, 아버지. 아버지는 아마 또다시 밀려드는 통증으로 이 밤도 그대로 뜬 눈으로 세우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버지 병수발은 이제 누가 해드리나? 순영은 아버지의 흉하게 일그러진 모습을 떠올린다. 자신의 모습도 머지않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버지의 모습이 차라리 그립다는 생각이 든다. 뭉그러져서 쓸 수도 없는 아버지의 손과 발 흉하게 일그러지고 변모된 아버지의 모습, 아니 지금까지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순영으로서는 지금의 그 모습이 순영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 전부였다. 피고름이 흐르고 뼈가 녹아내리는 통증으로 심한 몸부림을 치면서도 신음소리를 입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순영이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모습의 전부인 것이다. 이제 자신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영은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를 감싸고 보호해준 가족들이 있다.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가진 아버지의 일생은 자신보다는 참으로 많은 것을 지니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순영은 자신의 삶이 저주받은 아주 혹독하고 악마의 저주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 악마의 저주라도 좋다. 그러나 지금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잠시라도 숨을 쉬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죽고 싶다. 순영은 다시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순영은 큰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밤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순영은 큰 도로로 나와 자동차의 불빛에 의지해서 길을 걷고 있었다. 이젠 그런 자동차의 불빛마저 끊어져 버리고 온 세상은 그대로 암흑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었다. 순영은 휘적휘적 걸음을 옮겨놓는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남아 몸을 의지할 곳을 찾는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어둠 속에 눈이 익어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사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 그다지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빛이 뭔가를 비춰주고 있었다. 무슨 건물인 듯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순영은 조심스럽게 아래도 내려간다. 무슨 헛간 같은 건물인 듯 싶다. 순영은 무엇이 있을까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본다. 그래도 심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듯 싶은 곳이었다. 다행히 얼마간의 볏짚도 있었다. 순영은 볏짚을 한 곳으로 모아 잠자리를 만들어 몸을 뉘어본다. 한 대보다는 한결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든다. 순영은 배낭을 옆에 끼고 자리에 눕는다. 그러나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다. 이곳이 어디이고 지금 자신은 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가려는 길을 제대로 온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갑자기 심한 시장기가 몰려든다. 순영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심하게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다 만 봉지를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주먹밥이 아직은 남아있었다. 주먹밥을 어둠 속에서 입으로 가져가 베어 문다. 또다시 서름의 덩어리가 목구멍으로부터 넘어온다. 그러나 순영은 꾸역꾸역 밥을 씹어서 삼킨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밥을 삼키고 또 삼킨다. 살아야 하기에, 살아남아야 하기에 그렇게 빈속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순영은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면서 놀라서 잠을 깬다. 심한 악몽에 시달렸던지 순영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린다.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순영은 얼른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핀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헛간이다. 누군가 가끔 잠자리로 이용을 하는 곳인지 볏짚이 꽤나 많이 있었다. 순영은 밖을 내다본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참으로 경쾌하고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순영은 배낭을 들고 개울물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간다. 맑고 시원한 물을 떠서 몇 모금 마신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둘러본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순영은 웃옷을 벗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 아직은 거짓 차림으로 길을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몸을 씻는다. 얼마를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벌써부터 거짓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순영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을 생각해본다. 떠나오기 며칠 전에 할아버지께서 말없이 건네주셨던 봉투였다. 생각보다 큰 돈이다. 순영은 그 돈을 몸의 가장 깊숙한 속옷에 주머니를 해서 달아 그곳에 다시 봉합해서 늘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두었다. 그 돈이 쓰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승을 하직할 때 노자 돈으로 쓰이게 될 것인지는 순영이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깊숙이 간직한 것이다. 그 돈 말고도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손에 주어준 돈이 있다. 가다가 무엇이라도 사 먹으라고 굶지 말라고 만들어준 돈이다. 그러나 순영은 돈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안다. 문둥이에게 돈이 있으면 누가 그 돈을 받고 먹을 것을 주려고 할 것인가? 순영은 더 이상 이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방 속에 있는 빵을 찾아서 꺼낸다. 그래도 읍내에 나가서 사가지고 온 빵이다. 어머닌 순영을 위해 먹을 것이면 무엇이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와서 순영의 방에 가만히 놓아주곤 하셨다. 삶은 고구마와 감자도 손에 잡힌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순영의 생명을 지탱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준비를 해주신 것이다. 순영은 빵과 고구마를 꺼내어 먹는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라도 먹어야 한다. 앞으로 얼마를 더 걸어가야 쉴 수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빵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나서 가방을 챙겨 그곳을 떠나 또다시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이제 대구에 거의 다 도착을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대구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옆길로 빠져야 전라도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산길로 접어든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산길이다. 순영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다. 이제는 소록도를 향해서 가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아직은 배낭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 순영의 마음은 조금의 여유가 있다. 이대로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산길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걷고 또 걷는다. 되도록 먹을 것을 아껴 먹으려고 물을 보면 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행여 사람의 모습이라도 나타나면 얼른 몸을 피하곤 한다.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곤 한다. 그러다 순영은 우연히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속에서 솟아나온 명이 나무를 발견한다. 순영은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산에 다니면서 많은 산나물들을 채취하곤 했었다. 엄마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참으로 많은 나물들을 잘 알고 특히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나물들을 곧잘 캐서
아버지의 밥상에 올리곤 하였다. 명이나물에 대해서 순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산마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명이나물은 겨울이 되어 식량이 떨어지고 춘곤기가 되어 제일 먼저 언 땅을 뚫고 눈 속에서 싹을 내미는 것으로 싹을 베어 삶아 겨우내 먹으며 허기를 때워 명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엄마는 순영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물들에 얽힌 설화들을 엄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다. 순영은 명이를 캐기 시작한다. 집에서처럼 삶아서 온갖 양념으로 무쳐 먹을 수는 없지만 마침 엄마가 가방 속에 넣어주신 된장이 있어 된장에 싸서 먹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이를 찾아 산속을 뒤진다. 생각보다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서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아마 엄마는 이런 것을 예상을 했는지 밥을 눌려 누룽지를 만들어 넣어주시고 된장을 싸주셨다. 순영은 계곡을 찾아 양푼에 누룽지를 담아 물에 불린 다음 명이 나물을 생으로 된장에 찍어 불린 누룽지와 먹는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맛이다. 이제 순영은 무작정 길을 걷기보다는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하면서 자꾸만 전라도 쪽을 향해서 간다. 날씨는 날이 지날수록 기온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산에서 지내는 일도 그다지 괴롭지만은 않다. 순영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뱀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약으로 쓰기 위해서 오빠와 봄철이면 각종 뱀들을 잡으러 다니곤 하던 순영이다. 다행스럽게 진성 오빠는 등산 배낭과 함께 등산용 스틱도 함께 준비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으나 길을 가면서 지팡이 삼아서 짚고 다니면 더없이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순영은 손에서 거의 놓지 않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틱이다. 이제 산에 오르며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 스틱을 이용해서 뱀을 쫓기 위해서도 참으로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 순영이다. 뱀은 쿵쿵 땅을 울려주면 알아서 미리 도망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순영이었기에 한 발 앞서 땅을 쿵쿵 울려주곤 한다. 또 뱀을 본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순영이도 아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산나물이 점점 더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산나물이 많다고 해도 이제는 누룽지가 거의 바닥이 난다.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미숫가루와 진성 오빠가 준비해준 군인용 건빵이 있기는 하지만 순영은 그것을 아직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이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어 배를 채우곤 한다. 지금 얼마만큼의 거리를 왔고 얼마를 더 가야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순영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식량을 아끼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다. 순영은 이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산에서 잠을 자고 산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마치 산 사람처럼 험하고 거친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가 없다. 잠시 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시간이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몸부림을 치며 비명소리를 지른다. 차라리 그대로 숨이 멎어버리고 싶은 순간이다. 그대로 숨이 멎고 나면 이 모든 고통과 통증은 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숨이 멎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심한 통증은 그대로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만 같은 두려움도 찾아든다. 이런 산속에 아무도 없는 이런 산속에서 이대로 숨이 멎어버리면 자신의 시신은 영원히 그대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순영에게 더욱 힘들고 심한 좌절을 안겨준다. 어무이. 차라리 지를 이대로 죽게 해주이소. 어무이. 순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삼키려 애를 쓴다. 순영의 입술은 깨져서 피가 흐른다. 피와 눈물과 한데 범벅이 되어 순영의 온 얼굴은 피눈물이 되어 흐른다. 그렇게 순영은 컴컴한 산속에서 고통과 심한 통증으로 밤을 새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